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ETF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액티브, 이름만 들어도 눈길이 가죠. 이 ETF 최근 수익률을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삼성 자산운용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 수익률이 무려 18%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분배금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기준이에요. 배당 ETF와 커버드콜 전략이 결합된 상품인데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록한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걸 매달 조금씩 모으면 얼마나 될까? 매달 100만원씩 꾸준히 투자하면 5년 후엔 얼마가 될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ETF를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복리와 분배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체크리스트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투자 계산법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조용히 함께 쌓아가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매달 말 100만원씩 투자하고 연 수익률은 최근 1년 기준 18.31%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매년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가정했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수익률이 매년 다르지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의 결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년 동안은 총 1200만원을 넣었을 때 약 1298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3년이면 3600만원이 4649만원, 5년이면 6000만원이 934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단순히 원금을 모았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불어나는 거죠. 이건 모두 분배금 재투자, 즉 복리의 힘 덕분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배당과 커버드콜 프리미엄이 그대로 다시 ETF를 사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자 위에 이자가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커버드콜 ETF의 숨은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될까? 1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투자하면 총 납입금이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복리로 18.31%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자산은 약 3억 원을 넘어섭니다. 20년이면 2억 4천만원을 넣고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현실적이라기보다 이론적인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이 수익률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계산했습니다. 연 수익률을 6%, 9%, 12%로 각각 낮춰봤습니다. 6% 복리라면 10년 뒤엔 1억 6천만원, 20년 뒤엔 약 4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 복리라면 10년 뒤 약 1억 9천만원, 20년 뒤 약 6억 4천만원. 12% 복리라면 10년 뒤 2억 2천만원, 20년 뒤 약 9억 원이 됩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시간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매달 100만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넣었을 뿐인데 수익률이 6%냐 12%냐에 따라 20년 후 자산이 4억 원에서 9억 원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복리의 세계에선 단 1% 차이도 세월이 쌓이면 인생의 결과를 바꾸죠. 그럼 이제 이 자산을 모으는 단계에서 쓰는 단계로 전환해 볼까요? 은퇴 후에 이 ETF에서 매달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 분배율은 연 9% 수준이에요. 이걸 월 단위로 나누면 약 0.75%씩 들어오는 셈이죠. 그럼 10년간 모은 자산에서 월 분배금을 받는다면 수익률 6% 가정시 약 120만원, 9%면 약 140만원, 12%면 약 160만원 정도의 월 현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18% 시나리오에서는 월 230만원이 넘습니다. 20년간 투자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익률이 6%라도 월 340만원 수준, 9%면 480만원, 12%면 680만원, 18%면 월 14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이건 원금을 까지 않고 분배금만 인출했을 때 이야기예요. 즉 복리 성장은 멈추지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를 은퇴자용 월분배 ET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일 뿐 현실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토탈 리턴은 과거의 데이터예요. 18% 수익률은 최근 1년의 결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달러 강세가 유지된 영향이 컸습니다. 즉, 앞으로도 매년 이런 수익이 반복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세금과 환율, 수수료는 미반영입니다.
배당소득세 15.4%, 운용보수 연 0.55%, 환전 수수료, 매매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제 체감 수익률은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은 달러 자산 투자자에겐 매우 큰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손익이 줄어듭니다. 셋째, 분배금 재투자 시점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매달 말 같은 시점에 재투자된다고 가정했지만 현실에서는 분배일과 가격이 다릅니다. 즉, 실제 복리 효과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격이 비쌀 때 재투자되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넷째, 커버드콜 구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ETF는 상승장에서 상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주가가 급등할 때 그 수익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길게 이어질 때는 일반 성장형 ETF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덕분에 딱 폭을 줄이는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즉,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은 시장 국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투자 목적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이 ETF를 모으는 단계에서 보유한다면 분배금을 다시 투자해 복리 효과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쓰는 단계, 즉 은퇴 후라면 월분배를 생활비로 인출하면서 복리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 두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목표에 맞지 않는 전략을 쓰게 되죠. 결국 커버드콜 ETF는 모으는 계좌와 쓰는 계좌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모으는 계좌에서는 분배 재투자로 복리를 키우고 쓰는 계좌에서는 분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는 식입니다. 이 균형이 잡히면 자산의 성장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는 단기간의 높은 수익보다 현금 흐름 중심의 ETF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분배금이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시장 변동성에도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상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위험합니다.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형 ETF와 커버드콜 ETF의 병행 투자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QQQ나 SPYG 같은 성장형 ETF를 60%, 커버드콜 ETF를 40% 비중으로 두면 상승기엔 성장 ETF가, 하락기엔 커버드콜이 서로를 보완해줍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첫째, 높은 수익률은 과거의 기록일 뿐 앞으로의 보장은 아닙니다. 둘째,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야 현실적입니다. 셋째, 커버드콜 ETF는 복리보다 현금 흐름 중심 상품입니다. 넷째, 모으는 단계와 쓰는 단계를 나누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는 게 결국 부를 조용히 쌓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